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특목고 자사고 유리하고 일반고가 불리한가요? 아니면 특목 자사고가 불리하고 일반고가 유리한가요? 에 대한 이 영상이 있었는데, 그 밑에 그 강남 학부모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댓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 입시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입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입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례로 우리가 특정한 전형 한 가지만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수능 정시 전형만 한 가지만 있다면 뭐 그 당시에는 입시가 공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뭐 논술도 있고 또 특기이자도 있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 선발하는 전형 역시 각기 전형에 대한 비율도, 그 섞는 비율이 있죠. 이런 것도 또 다 다르죠. 또 그런 것만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대학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도 이 특정 잘하는 과목만 뽑아서 뭐 10개를 하는 대학, 12개를 하는 대학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인의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평균적으로 잘했는데 왜 저의 12개의 과목만 선택하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내신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신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내신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또 있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입시가 공정하냐, 또 수능을 또 잘 보는 경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입시가 전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방송을 보시고 한 학부모님이 댓글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일반 강남여고 나온 부모로서 좀 속상하네요. 내신에 투자하는 시간도 어마어마한데 그렇다고 잘 나오지도 않고, 내신에 시간 투자하는 게 지방 일반고랑 비교도 안 되니 수능에 전념하기도 힘든데 겨우 수능 2, 3 나오니 가천대도 힘드네요. 내신은 4, 5라 인서울 꿈도 못 꾸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방 가서 지금 하는 만큼 내신 투자하면 거기서 내신도 못 나올까요? 점점점. 이것도 저것도 공정한 룰이라고는 다 볼 수 없네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 간 학교지만 특목고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속상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댓글에 땡땡 특목고 내신 비교과느라 정시 준비 그림의 떡입니다. 그냥 평소 감으로 3년 동안 모평 보는 거지 정시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내신 8, 9여도 국영수 모평 합 3, 4 수시도 정시도 아닌 재수 선택합니다. 효율적 입시제도 선택이란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아까 그 처음에 올리셨던 댓글에 이제 학부모가, 그러니까요, 안산 친구도 시험 기간만 공부해서 1등급 나온다고 하니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여기서는 내신 안 챙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 챙기다 보면 수능 준비 소홀해지고 지방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솔직히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송 주제를 이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입시는 어느 경우든 공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은 정말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제 이럴 때 여기에 그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살짝 존재하긴 해요.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은 강남의 학교는 교사들이 뭐를 굉장히 잘해줘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간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학부모의 노력과 학생들의 노력입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다 보니까 강남의 학생들이 좀 뭐라고 하죠? 좀 똘똘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이렇게 뭐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에 입학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강남 애들 똘똘하다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치열하게 뭔가 준비해간 성과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곳과 이렇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로 간다고 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봐도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갑니다. 물론 수능 정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수능 정시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기본적으로 강남이라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내신이 4, 5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에 4, 5라도 매우 똘똘한 학생이 있죠. 매우 똘똘한가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게 매우 어렵죠. 그 강남의 학부모가 이렇게 이 공정한 룰이라고 그러니까 강남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관련돼서 기사를 그렇게 많이는 안 쓰죠. 왜냐하면 늘상 강남이 어떤 경쟁하에서도 우위에 있고 나머지 지역이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을 조금 더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글을 쓰죠. 근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현실이니까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서 역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내신도 이렇게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육상 선수인데 100m 달리기 있고 200m 있고 400m 있고 1000m 있나요? 또 1500m 이렇게 릴레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맞춰서 어쨌든 내신도 좀 따려고 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논술도 좀 합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논술도 좀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수능도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쟁에 내가 잘하는 강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됐건 정말로 그 각각의 전형에 맞게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대학을 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전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신을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내신에서 뭐 경쟁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4, 5 나온다, 뭐 3등급대로 못 올라가는 그런 구조하에 있다면 내신을 포기하는 게 좋겠죠. 내신을 포기하고 내신과 이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포기하고 이제 뭐 수능 정시로 준비해 가는 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 학부모님도 어느 경우에 해서 대학을 갈지도 모르는데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학교의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잖아요. 강남에 있는 그런 경우이고 물론 강남의 학교를 제가 예전에 취재를 몇 번 가봐서 실제 상황도 좀 압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지금 이 아이 경우에 내가 열심히 해도 4, 5이고 수능은 겨우 2, 3 나오는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라고 했다면 근데 이런 판단이 지금 이 학부모님이면 이 아이가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녀가.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을 지금 이제 결국 그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 정시로 준비해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학생들이야 늘상 그런 경쟁하에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신에 이제 처지니까 상대적으로 학생 그 수능 정시에서도 처진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공부를 하나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나는 다른 과목도 처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잡념들이 있는 거죠. 그 중간에.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수능 정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신이 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나 수능 정시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공부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 잡고 이것도 못 잡아서 결국 2, 3등급분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2, 3등급이라고 나온다는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만 잘 잡아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수능 정시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자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예전에 한 학교에서 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아이가 매번 준비해도 그 학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성적이 이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내신을 준비해도 기껏 4등급 막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면 그 위쪽 애들이 너무 빵빵합니다. 이러니까 내신을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아이는 계속 스트레스는 받고 또 모의고사도 이제 이게 준비가 이것저것 다 이제 흐트러져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에도 집중적으로 수능 공부도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수능 역시 거의 비슷한 등급이 나오게 되거나 조금 더 높은 등급이 나오죠. 이 아이처럼. 내신 4, 5등급에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2, 3등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반복적이게 하니까 학생은 자신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게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열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강남의 학부모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그 각 지역마다 유명한 그 이렇게 지역의 그 교육 특구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내 아이가 사후에서 내신이 계속 그 안에서 논다라고 하면 수능 정시로 빨리 턴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뭐 우리 아이는 논술에서도 이제 이럴 경우에 뭐 수학을 되게 잘하는 뭐 이과 계열이라면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다면 수학의 논술을 치를 수도 있는 거고요. 문과 계열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과나 사회 계열이라고 한다면 국어 점수가 매우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 수능이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높게 나오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논술도 뭐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의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빠르게 포기할 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그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아이가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2학기 때에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죠. 중간 지필고사 때 이런 상황에서 놓여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도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 그 학교 내신으로는. 그러니 너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포기하고 오로지 수능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수능을 따는 데 있어서 이제 문과 계열, 뭐 이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이의 어떤 선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 같은 경우는 국어를 예전에도 뭐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여서 그렇지만 다음에 한번 더 찍는 걸로 하고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어는 국어 점수가 1등급을 찍어놔야 이게 이제 학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국어가 1등급을 찍어놔야 변하지 않는 상수가 생기게 되고 나머지 수학
뭐 영어 이런 과목까지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왜 수능도 공부하는 공부하는 순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국어를 1등급을 찍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아이가 2, 3등급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생이라면 국어 1등급을 찍어 놓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어, 수학 이런 뭐 사회든 뭐 과학이 어쨌든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는 게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번에 이 댓글을 보면서 상당히 공감도 가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뭐 욕심이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옳은 판단이냐에 대한 그 의사결정 때문에 선뜻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잘 집중하지 못할 수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에 있어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전혀 다르고, 그 공부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빠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수능이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면 내신도 덩달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신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기하라 그러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에 따라서 다를 뭐 1학년은 아니겠네요. 이미 이랬으니까 2학년이나 3학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 삼아 내신을 뭐 현재에도 지금 중간고사에 있으니까요. 중간고사 끝났을 테니까 지금 이제 또 기말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3학년이라면 또는 2학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능에 몰빵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여기에 변수가 있다면 논술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가려서 또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금 2학년이라면 국어 1등급을 찍는데 집중해라. 국어 1등급은 변하지 않는다. 국어는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 한 번 1등급을 찍어 놓으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1등급을 찍어 놓는 게 상수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모의고사 2, 3등급 나오면 나중에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면 요 등급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수가 국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물론 뭐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1등급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점수도 쉽게 돌파가 가능하다. 1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강남 학부모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방송을 촬영했고요. 혹시 그 강남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교육 특구가 있거나 아니면 비평준화된 그 고교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부모들은 우리가 대학도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전형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결국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가이드를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